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Test Time Adaptation Under Distribution Shift라는 주제인데요. 일단 저희가 Test Time Adaptation이라는 큰 주제로 이제 세미나를 좀 진행하는 만큼 맨 처음으로 좀 어떤 걸로 이제 이걸 정의할 수 있는지, TTA를 정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 어떤 유형이 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좀 조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리뷰 논문을 하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관련돼 갖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추가로 논문 하나를 가져오긴 했는데,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테스트 앤 어댑테이션을 바로 막 활용한다기보다는 이거와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 논문이 하나 있어서 그거가 또 테스트 앤 어댑테이션이랑 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거랑 어떻게 또 어떤 부분이 겹치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소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네. 그래서 TTA를 설명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존 DA에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나를 얘기할 때 이제 DA 먼저 소개를 하고 논문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DA가 이제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진 두 도메인의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분야라고 하는데, 이제 소스와 타겟 도메인으로 나뉘고 서로 다른 분포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소스 도메인은 이제 두 가지 클래스로 나눠진다는 이제 가정하에서 세모와 동그라미로 나눠져 있는데, 소스 도메인으로 이제 학습한 클래시파이어는 잘 나누지만 타겟 도메인도 똑같이 이제 세모와 동그라미로 나눠져 있을 때 이 소스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로 바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미스 클래시파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도메인 시프트로 인한 이런 차이를 줄이고자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사용을 하고, 그래서 크로스 도메인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새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걸로 세모와 동그라미를 소스와 타겟 모두 잘 맞추는 그런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이제 기존 이제 태스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언슈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 태스크로 활용을 했는데, 소스는 이제 라벨이 있고요. 타겟은 라벨이 없어가지고 이 타겟에 대해서 이제 이 소스 라벨이 있는 소스와 라벨이 없는 타겟의 데이터를 이제 모델 인풋으로 넣어서 또 도메인의 리프레젠테이션이 가깝게 모델을 학습하고 타겟에 대해서 이제 라벨을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로 이제 그런 플로우로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TTA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소스 도메인에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타겟 도메인에 적응을 하게 되는데, 소스 도메인 데이터 없이 적응을 시키는 방법이라고 제가 읽은 리뷰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뭐 정의 자체가 조금씩 달라지긴 한데, 제가 참고한 그 리뷰 논문 자체가 그 마지막에 레퍼런스에 소개를 해놨는데, 그 컴퓨터 비전 쪽 저널에 그 2024년에 나온 서베이 논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 도메인에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타겟 도메인의 소스 도메인 데이터 없이 적응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A가 기존의 도메인 어댑테이션이고 위에서 설명드렸던 도메인 어댑테이션이고, B가 이제 TT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스 도메인, DS가 소스 도메인 데이터인데요. 소스 도메인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인을 시킨 저 모델을 전이를 시키고, 타겟 데이터, 그러니까 테스트가 타겟 데이터죠.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적응을 시켜서 아웃풋을 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이제 그 정의하는 그런 A, B, C가 있는데, A가 이제 스탠다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고, B가 풀리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그리고 C가 컨티뉴얼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인데, 그 상세한 이제 데이터나 이제 러닝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는 좀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다룰 부분은 이제 B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C와 같은 부분은 이제 또 다른 분들이 추후에 이제 세미나가 진행이 되면서 또 소개를 해줄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B에 집중을 해서 일단 유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은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되는데요. TTDA라고 테스트 타임 도메인 어댑테이션, 타겟 데이터의 모든 미니 배치를 사용해서 모델을 적응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의 전체적인 분포를 고려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프리트레인 모델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미니 배치 테스트 단계에서 타겟 데이터가 배치 단위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배치 샵 1, 배치 샵 2 해서 모든 배치에 대해서 어댑티드 모델이 이제 웨이트를 쉐어하게 되고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프리딕션을 이제 내게 되는 거고요. 테스트 타임 배치 어댑테이션은 이제 각각의 미니 배치에 대해서 혹은 소스 인스턴스, 여기서 말하는 인스턴스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뭐 심하게 배치 사이즈 1의 경우에는 그 테스트 타임 인스턴스 어댑테이션이라는 용어를 따로 쓰기도 하는데, 인스턴스 하나에 대해서, 데이터 하나에 대해서 추론하기 위해서 그걸 적응시키고 뭐 아웃풋을 낸다라는 그런 개념의 그런 이제 용어도 있기도 합니다. 테스트 타임 배치 어댑테이션은 아까는 이제 여러 배치를 모두 데이터의 전체적인 분포를 고려해서 아웃풋을 냈다면, 그냥 배치 하나만 보고 아웃풋을 내겠다. 각각의 배치는 그 웨이트를 쉐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이 있는데, 온라인 상황에서 보이는 미니 배치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적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나중에 이제 컨티뉴얼 쪽에서 좀 활용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저는 TTDA 맨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부분에 집중을 했고요. TTBA랑 OTTA는 이제 좀 뒤에 분들이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저 맨 위에 거에 좀 상세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TTDA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정의가, 일단 이게 비전 쪽 저널이다 보니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일단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계열에 적용할 때는 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 학습된 클래시파이어가 FS가 있고요. 타겟 도메인 데이터가 라벨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클래시파이어 FS와 타겟 도메인, 라벨되지 않은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를 가지고 타겟 도메인의 클래스를 추론하는 것을 여기서는 전체적인 TTDA 태스크의 이제 문제 정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TDA는 밑에와 같은 5가지의 수도 라벨링, 컨시스턴시 트레이닝, 클러스터링 트레이닝, 뭐 소스 이스티메이션, 셀프 슈퍼비전과 같은 여러 가지 태스크로 이제 유형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각각 개별적인 방법론에 그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쪽 분야는 어떻게 이제 정렬을 시키고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는지 그 부분 위주로 좀 설명을 간단하게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식적으로 넣진 않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만 이제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TTDA에서 첫 번째가 이제 수도 라벨링입니다. 어떻게 수도 라벨링을 통해서 테스트 타임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하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라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라벨을 수도 라벨로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 라벨이 이제 할당이 된다면 그걸 타겟 데이터를 실제 라벨처럼 학습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도메인 시프트가 일단 발생했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수도 라벨이 당연히 그 부정확하잖아요. 이 부정확한 수도 라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대한 이제 해결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이 센트로이드 베이스든 네이버 베이스든 여러 가지 뒤에 나오는 그런 기반에 대한 내용들이 유형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센트로이드 베이스드 수도 라벨인데요. 수도 라벨 자체가 처음에 좀 부정확하다 보니까 타겟 데이터의 특징 벡터를 해당 클래스에 속할 확률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거에 따라 클래스 중심점을 업데이트합니다. 쉽게 말해서 오른쪽 그림에서 저 앵커 부분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 앵커 저 별표 표시된 데가 이제 그 센터인데, 그 센터에 좀 가깝게 이제 모이게끔 그런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제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스식을 세워서 그렇게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수도 라벨을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되게 확률이 높은 것끼리 모이게끔, 이게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다 보니까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 라벨에 대한 컨피던시를 높여서 노이즈를 좀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베이스드입니다. 이제 수도 라벨을 결정할 때 이웃한 데이터들의 라벨을 예측에 활용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앵커를 기반으로 하되 앵커 샘플과의 거리를 활용해서 이 근처 샘플들의 어떤 이제 그 클래스를 가지는지 보팅을 하게 됩니다. 그 메저리티를 선택을 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샘플 주변의 라벨을 예측에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를 뽑은 다음에 그것이 제일 확률적으로 높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벨의 노이즈를 줄일 수 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타겟 데이터에서 주변에 이제 어떤 것으로 예측했냐를 보고 그거를 투표를 해갖고 이제 예측에 활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상부적 라벨을 통한 방법인데, 이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대조학습이랑 살짝 다르게 네거티브 러닝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이게 상보 라벨이란 게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그 예측값이 있잖아요. 그거가 아닌 다른 라벨에 라벨에 속하지 않을 확률을 최대화한다고 합니다. 이게 파지티브에 대해서 플러스를 하는 게 아니고 네거티브에서 더 멀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예측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수도 라벨이 일지라도 잘못된 것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논문을 제대로 읽은 게 아니라 그냥 리뷰 논문에서 그냥 이렇게 요약해서 얘기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이해는 100%안 됐지만 그렇게 일단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오티마이제이션 베이스는 뭐 타겟 라벨 분포에 대한 사전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면 클래스별로 인계값을 적용해서 뭐 일정 비율의 수도 라벨을 선택해서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한다 라는 그런 뭐 얘기도 있고, 뭐 앙상블 기반의 수도 라벨은 뭐 당연히 이제 다양한 데이터 증강을 적용하고 모델 예측을 평균해서 수도 라벨을 생성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티처와 스튜던트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EWMA 그 스튜던트 모델의 가중치를 뭐 EWMA에서 티처 모델을 활용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앙상블 기법을 사용해서 안정적인 수도 라벨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도 라벨링을 어떻게 해결하냐라는 그런 스트래티지에 대한 얘기들이었고요. 두 번째 이제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입니다. 이 학습의 목표는 모델의 예측이나 특징이 어떤 입력 데이터 그리고 모델 파라미터가 좀 변화가 생겼을 때 그거에 되게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학습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가정하에 학습이 이루어지는데요. 스문네스 어셈션이라고 입력 데이터 공간에서 가까이 위치한 데이터는 비슷한 예측값을 가진다고 그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폴드 어셈션은 데이터가 고차원 공간에 있더라도 저차원 매니폴드로 데이터 구조를 반영할 수 있다 라는 이 두 가지 가정하에 어떤 인위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킨 다음 그 다음에 데이터에 어떤 인위적 변화가 일으켰을 때 모델이 이 변화에도 똑같은 예측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변형을 가하는 부분이 첫 번째인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XT가 모델에 그냥 들어가고 또한 XT 해시라고 그리고 그 델타를 더 더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은 결과값이 나오게끔 아니면 최대한 비슷한 그 클래시피케이션 그 결과값을 가지게끔 그런 로스식을 세워서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좀 제가 새롭게 이제 본 그런 용어가 약한 증강 데이터와 뭐 강한 증강 데이터 그리고 하드 라벨, 소프트 라벨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는데 하드 라벨은 이제 특정 데이터가 하나의 클래스만 속한다고 명확하게 지정하는 라벨이고 소프트 라벨은 이거를 확률 분포로 여러 클래스에 속할 가능성을 확률 분포로 표현할 라벨이라고 합니다. 약한 증강은 이제 원본 데이터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은 간단한 증강. 그래서 이 약한 증강으로 하드 라벨을 만들 수 있고 강한 증강을 통해선 소프트 라벨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강한 증강은 이제 원본 데이터에 큰 변화를 주는 복잡한 증강 기법인데요. 강한 증강을 통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약한 증강을 통해서는 원본 데이터에 큰 변화를 주지 않았으니까 이제 하나의 클래스에 속한다고 명확하게 지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이 약한 뭐 증강이든 강한 증강이든 이런 교란을 통해서 모델이 일관성 있게 예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컨시스턴시 언더 데이터 베리에이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모델 베리에이션은 드랍아웃과 같이 이제 모델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제 확률적 포워드 패스를 존재하게끔 뭐 어떻게 프루닝을 한다거나 모델을 어떻게 좀 그런 제한을 가할 수 있겠죠. 슬림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불확실성을 가져도 일관된 예측을 수행하도록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간 방법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평균 티처 프레임워크는 이제 강한 데이터 증강 기법을 사용하여서 스튜던트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을 EMA를 통해서 이제 티처 모델을 정하는데 이 티처와 이제 스튜던트 그리고 강한 어그멘테이션 그다음에 위크 어그멘테이션 이런 모든 그런 과정들이 통합해서 들어간
데이터의 변화 그리고 모델의 변화를 모두 합친 그런 케이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컨시스턴시 트레이닝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클러스터링 베이스드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타겟 데이터 특질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클러스터링이 되게끔 모이게끔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의 가정은 타겟 데이터가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제 하이 덴시티 리전을 지나가면 이제 그렇게 되지 않게끔 로우 덴시티 세퍼레이션을 잘 유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저희가 어떤 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클러스터링이 된 상태에서 클러스터링끼리 이제 잘리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점들이 하이 덴시티 리전을 지나게 디시전 바운더리가 지나가면 안 되고, 그 데이터 샘플들이 적어진 그 로우 덴시티 리전에 이제 세퍼레이션을 통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잘 찢어지게끔 클러스터링이 잘 되게끔 유도를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클러스터링이 잘 되게끔 특질을 학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은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정보 이론을 활용하는데 엔트로피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을 학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예측 자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학습을 유도한다고 하고요.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은 예측된 라벨 정보량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모델을 학습하는데, 이것은 소스 클래스가 이제 최대한 많이 예측이 되게끔, 그래서 어느 정도 비율을 확보하게끔 하는 게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제이션이고요. 그래서 타겟 데이터의 라벨 분포가 균동해지도록 유도를 하고요. 특정 클래스 임밸런스 문제를 좀 해결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좀 유용하게 의미 있는 클러스터링을 만들겠다, 그렇게 유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클러스터링 베이스드라고 했다면, 이제는 소스 디스트리뷰션 이스티메이션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게 TTDA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스 데이터 접근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소스 특질 분포를 모방한 가상 특질을 생성하여서 적응을 한다라는 것이 이 방법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제너레이션이 이제 데이터 생성을 통해서 이런 소스 분포를 이제 모방을 하는 건데, 타겟 도메인 스타일의 소스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기존 겐과 되게 유사한 그런 구조를 오른쪽에 보시면 되게 유사한 구조입니다. 랜덤 노이즈 벡터 Z에서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소스 모델과 비슷한 소스 데이터와 비슷한 데이터를 만들고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해서 어떤 것인지 헷갈리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특이한 게 라벨이 지정된 소스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뭐 클래스 1에 대한 소스 데이터를 생성해줘, 클래스 2에 대한 소스 데이터를 생성해줘 라고 했을 때 그것이 라벨이 지정된 소스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스 모델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통계량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통계량을 통해서 생성자가 소스 스타일의 데이터를 생성하도록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스 데이터를 이제 제너레이션을 한다면은 모델이 타겟 데이터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TTDA를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트랜슬레이션은 타겟 데이터를 소스 도메인과 유사하게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성을 하냐, 아니면 타겟 데이터를 변환을 해서 소스처럼 만든 다음에 그거를 똑같이 이제 적응을 하냐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환 자체도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통계량을 뭐 일치시키는 등의 뭐 변환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게 가능하다는 게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데이터 셀렉션입니다. 요거는 타겟 도메인에서 소스와 유사한 데이터를 선택해서 학습한다는데, 소스와 유사한 데이터를 선택한다는 것은 모델 예측의 엔트로피가 낮거나 최대 확률이 높은,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소스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타겟 데이터가 다 인풋을 들어가지만 서브셋을 콘피던트로 셀렉트를 하고 그 다음에 어댑테이션을 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강 방법론 적용 없이 적은 계산량으로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 해보지 않아가지고 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피처 이스티메이션, 뭐 소스 특질 분포를 예측한 가상 특질을 생성하고 도메인 적응을 수행하는 방법론, 뭐 벌추얼 도메인 얼라이먼트, 가상 소스 도메인과 실제 타겟 도메인 간의 특징 분포를 일치시켜서 지식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뭐 이런 방법론들이 있는데, 뭐 전체적으로 소스 도메인의 분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적응을 한다, 그런 방법론에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유형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인데요.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기반으로 라벨 없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특징 표현을 학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 쪽에 좀 가까운 느낌이긴 한데요. 뭐 이미지였으니까 뭐 회전 예측이라던가 마스크된 이미지, 뭐 재구성, 또 직소 퍼즐 풀기, 뭐 어떤 포지션인지 예측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리텍스트 텍스트를 사용을 해서 태스크를 사용해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통해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인 것 같아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총 5가지 TTA 앱 접근 방법론이었고요. TTA 앱 접근 방법론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결론을 하자면, 그러니까 리뷰를 좀 하자면 결론으로는 이제 수도 라벨링은 수도 라벨을 이제 만들어서 소스 데이터와 같이 활용을 하고, 소스 데이터로 활용을 하고, 타깃 데이터의 특징을 반영해서 모델이 타깃 도메인에 더 잘 적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관성 학습은 데이터나 모델에 작은 변화를 주었을 때 모델 예측이나 특징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일반화된 특질을 잘 학습할 수 있다. 그다음에 클러스터링도 이제 타겟 데이터 특질 공간에서 비슷한 데이터를 그룹하고 중심점 기반으로 수도 라벨을 할당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여 일반화된 특질을 학습할 수 있다. 그리고 소스 이스티메이션, 그리고 버추얼 도메인 얼라이먼트는 실제 소스 데이터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걸 모방한 가상 특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거를 일치시켜서 적응을 시켜서 모델이 타깃 데이터에 더 잘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기 지도 학습은 뭐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으로 프리텍스트 태스크를 통해서 데이터의 구조나 특징을 잘 나타내는 일반화된 특질을 더 학습한다, 더 잘 학습한다 라고 이렇게 총 5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려고 원래는 그랬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또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 베어링 이제 리메이닝 유스풀 라이프타임에 대해서 TTA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라고 좀 찾다가 TTA라는 이런 그 바로 터미널러지를 쳤을 때는 아예 베어링 쪽에서는 없고요. 그래도 좀 비슷하게 그 소스를 보지 않고 타깃 데이터에만 대해서 타깃 데이터와 모델에 대해서 이제 얻을 수 있을 때 그것을 얼라인을 시켜서 이제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 하는 그런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활용한 논문이 있어가지고 좀 비슷할 것 같아서 일단은 가져와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의 좀 상위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어링 시결 데이터의 RUL 예측 태스크에서 활용 예시가 이제 이 논문인데요. 작년에 나왔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위쪽이 이게 저희가 아는 이제 기존의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이고 이 아래쪽이 이제 소스 데이터를 이제 소스 피처 익스트랙터나 이제 리그레서에는 이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학습을 트리 트레이닝을 하고 모델만 넘겨줬을 때 소스 데이터가 이제 활용이 불가하고 타겟 데이터에만 대해서 타겟 데이터로 이 모델을 얼라인을 시켜서 이제 아웃풋을 내는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사용해서 저희가 아까 봤던 TTD 구조랑 매우 유사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한 방법론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컴퍼니 A가 있고 B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A에서는 지도 학습을 통해서 이제 충분한 이제 소스 데이터가 있고 라벨이 되어 있어서 슈퍼바이즈드 학습으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했는데 컴퍼니 B에서는 이 모델은 이제 볼 수 있지만 데이터에 대해서는 볼 수가 없어서 소스 데이터의 접근이 불가능하므로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테스트하려는 데이터에 대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RUL을 예측해보자 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먼저 컴퍼니 A에서는 간단하게 레지넷으로 구성된 특질 추출, 피처 익스트랙터 ES와 RUL 리그레서 PS를 학습하고 그 다음에 컴퍼니 B에서 이걸 받아서 이제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얼라인을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 된 모델은 그냥 되게 간단하게 MSE로만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한 방문론은 이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랑 리그레서 이 두 개를 이제 컴퍼니 B에서 받아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타겟 데이터에 정렬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전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림이 좀 생각보다 복잡하고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 좀 최대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P1, P2는 그냥
이제 이니셜라이즈 된 건데 아까 P1이 그러니까 P가 그 리그레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그레서인데 여기서 그림으로 잘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클래시파이어처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게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는 리그레서니까 뭐 그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일단은 그림상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그 클래시파이어처럼 그림을 그렸고요. 이제 P1이 먼저 이제 프리트레인을 해서 넘어온 걸로 이니셜라이즈 되는데 세모의 색을 구분하도록 학습된 초기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모가 이제 소스고 여기 세모도 소스인데 이게 라벨이 다른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P1, P2 둘 다 세모의 색을 구분하도록 학습이 됐으니까 둘 다 잘 이제 세모의 색은 위아래로 구분을 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타겟 데이터에서 이제 컴퍼니 B가 이걸 받았어요. 그러면 컴퍼니 B는 이 모델을 통해서 마름모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P1은 디시전 반도를 봤을 때 마름모가 구분이 잘 안 되고 있고 P2도 마름모가 잘 구분이 안 되고 있죠. 색깔에 대해서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디스크리펜시 P1과 P2 이 두 개가 각 다른 이제 리그레서인데 이 두 리그레서의 디스크리펜시를 높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선이 아까 이 선이었고요. 이 점선이 아까 이 선이었고 이거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더 밀어버리자. 디스크리펜시를 높여버리자 라고 한다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타겟 데이터 있죠.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얘가 구분했을 때보다 얘로 구분했을 때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래는 전체가 들어가죠. 얘로 구분했을 때는 위에가 전체가 있고 아래는 아무것도 없죠. 이런 차이를 계속 높이자. 그런 방향으로 학습을 하자. P1, P2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디시전 바운드리를 좀 더 넓힌 다음에 그러면 이제 P1은 이 마름모 자체를 다 이제 1로 하고 P2는 마름모 자체를 다 0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시파이어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하겠죠. 그 상태로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그 P1, P2를 이제 얼려버립니다. 프리즈 시키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ES 있죠. 그 피처 익스트랙터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데 익스트랙터의 이제 목적은 이제 디스크리펜시를 낮추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것들이 이쪽으로 움직여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를 했을 때 마름모 위아래로 되고 얘를 봤을 때 마름모 위아래로 되죠. 이게 말이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리그레서긴 한데 그거를 고정시키고 이제 익스트랙터를 변형을 시키자. 그래서 이렇게 투 스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서 첫 번째 스텝은 디스크리펜시를 맥시마이즈하고 두 번째 스텝은 오히려 디스크리펜시를 미니마이즈 하는데 대신에 첫 번째는 이제 리그레서를 학습하고 두 번째는 피처 익스트랙터를 학습하는 그런 투 스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현하는 뭐 로스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리그레서 부분에 이제 로스식과 디스크리펜시를 이제 마이너스로 둬서 디스크리펜시를 최대화하는 것이 여기서의 이제 목적이었고 두 번째 P1, P2는 고정하고 ET를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이걸 미니마이즈 시키는 디스크리펜시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플러스를 두죠. 그래서 요 로스식을 학습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트 레귤라이제이션 텀은 이렇고 P1, P2의 디스크리펜시도 그냥 MAE를 씁니다. 되게 간단한 로스식이죠. 이렇게 간단하게 학습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TTA와 좀 시나리오가 다르다고 느낀 게 저희가 아는 TTA는 이제 타겟이 테스트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는 이제 타겟에 대해서 정렬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베어링은 또 따로 진행합니다. 이게 OC1에서 OC2로 가는 이제 케이스를 보시면 소스가 베어링 1-1이고 타깃이 베어링 2-1이잖아요. 근데 테스트는 2-6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 컨디션 2에 대해서 타겟을 전이를 했지만 적응을 했지만 테스트는 다른 베어링으로 하는 이런 그런 시나리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RUL 예측 태스크 특성 때문인데요. 이제 기존에 이제 제가 리뷰 논문을 봤던 그 비전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주로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의 모든 배치를 보고 난 뒤에, 그러니까 런투페일 데이터를 본 다음에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어링이 고장이 난 뒤 런투페일 데이터를 보고 어떤 게 고장이 났는지 유형을 탐지한다. 이런 거는 사후 분석으로 되게 의미가 있죠. 근데 RUL 태스크에서 테스트 데이터의 벤치를 모두 보고 적용한 뒤에 리그레이션을 하는 것이, RUL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어링이 고장난 뒤에 런투페일 데이터를 보고 잔존 수명을 예측한다 는 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고장이 난 뒤 이것의 잔존 수명을 예측한다? 이거는 이미 끝부분을 다 본 상태에서 데이터를 보는 거기 때문에, RUL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온라인 데이터의 가정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TTA의 소스프리 개념과 겹치는 방문론을 사용하긴 했지만 실험의 시나리오는 TTA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 페이지인데, 일반적인 전이학습 모델과 그래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뭐 소스프리인 뭐 샷에 대해서 또 한번 비교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능이 좀 높고, 그 대신에 이제 다른 일반적인 전이학습 방문론인 소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 중에 베어링 데이터의 RUL 예측을 하는 태스크에서는 아직 TTA를 제대로 활용한 논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조사한 그런 결과들이고요.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